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예비 입찰이 시작된 가운데 모두 5곳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애경그룹과 KCGI,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외에 이 사모펀드들이 막판 인수전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본입찰 때 진짜 후보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김주영 기자와 함께 인수 후보의 면면들을 살펴보고 매각 절차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예비 입찰이 마감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5곳이 참여한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5곳이라고 한다면 흥행했나 싶기도 하면서도 한번 네. 질을 따져보면 기대했던 대기업들이 좀 참여를 안 하면서 김이 샜지 않습니까? 예비 네. 입찰 참여한 기업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아시아나항공의 예비 입찰에는 모두 5곳이 참여했습니다. 애경과 KCGI, 미래에셋대우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여기에 사모펀드 2곳이 가세했는데요. 사모펀드 가운데 어디가 참여했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각이 결정된 이후부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력 대기업들을 유력 후보로 거론을 해왔는데요. SK와 CJ, GS, 롯데, 신세계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 기업들 모두 이번에 예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이 한풀 꺾였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에 양적으로 5곳이면 선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예.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대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예비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만 본입찰에 갈 수가 있다면서도 투자 설명서, 즉 IM에 어떻게 예외 조항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서 본입찰에 가서 새로운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매각 측에서 흥행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후보를 받는 등의 시도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번 예외 조항을 따져 보긴 해야겠습니다만은 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예. 참 그러면 뭐 앞으로 본입찰에서 또 얼마나 경쟁이 이루어질지도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상황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KCGI나 애경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인수전에 참여한다고 얘기를 네, 그랬죠. 했었는데 미래에셋대우하고 현대산업개발 이거는 좀 깜짝 발표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까지 지금 올라선 상황인데 과연 이 두 회사 측에서는 어떤 시너지를 보고 이렇게 뛰어든 건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에셋대우 현대산업개발은 막판에 깜짝 등장하며 이번에 예비 입찰의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한 5곳의 후보 가운데서는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이유는 일단 자금 조달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고 사업 시너지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미래에셋대우 경우에는 대규모 금융거래를 검토해왔기로 유명하고요. 현대산업개발은 호텔신라와 함께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과 연계한 시너지에 주목한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우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단독으로는 인수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를 찾아왔는데요. 금융투자 업계는 미래에셋대우가 이슈대금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번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호텔신라와의 인연이 앞서 있었는데요. 부동산 114 매각할 때도 둘 사이에 거래가 있는 등 인연이 있어 왔습니다. 예. 일단은 건설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사업 다각화에도 관심이 많죠. 현대산업개발은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공사 인수를 통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쇼핑 연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전부터 아시아나항공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현대산업개발과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추후에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 현대산업개발이 이번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통해서 기대하는 요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범현대가의 지원입니다. 네. 현대차라든지 현대글로비스 등 범현대가의 계열사들이 여객과 물류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주기만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애경그룹과 KCGI도 보도록 하죠. 그러면 KCGI도 단독으로 계속 밀고 가기 힘들 것 같고 애경그룹 네.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총알이 그만큼 있느냐일 것 같은데 네.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애경그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금성 자산이 4천억 원에 그치는 등 인수를 위한 실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예상 인수 가격으로 1조 5천억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1조 1천억 원가량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적 투자자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재무적 투자자 중 어디와 손을 잡았는지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 확인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성부 펀드로 잘 알려진 KCGI 역시 단독으로는 이번 인수전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요. 때문에 전략적 투자자를 열심히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강성부 대표는 최근에 머니투데이 방송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기내 면세점 사업에 모바일을 접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IT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 기내 면세점 사업은 지금도 영업이익률이 50%에 이를 만큼 사업성이 좀 있는데 기내에 와이파이를 깔고 모바일로 면세점 쇼핑을 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마일리지를 통한 연계 할인도 될 것이고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에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MRO 즉 정비 사업을 해외에서 하면서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또 운용 리스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비싼데 이를 너무 많이 채택을 하는 등 사업성이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금호 산업의 2대 주주죠. 금호 석유화학 측은 앞서서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는데 네. 혹시라도 본입찰 시점에서 대기업의 새로운 문호를 열더라도 지금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입찰에서 새로운 대기업이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 근거가 아시아나항공의 몸값이 지금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곳의 예비 입찰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실사를 하고 우발 채무, 부실이 더 드러나게 되면 진입 장벽, 그러니까 몸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여지도 있잖아요. 예. 지금은 관망하다가 그때 가서 조심스럽게 발을 담글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매각 일정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새로운 네. 가능성이 생긴 만큼 또 본입찰이 언제쯤부터 시작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떻습니까? 네, 금호산업과 매각 주관사 측은 이번 달 중에 5곳의 예비 입찰 참여 기업 가운데 적격 인수 후보, 그러니까 쇼트리스트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체 실사를 하게 해줄 텐데요. 자체 실사 이후에 예비 입찰 참여 기업 중에 쇼트리스트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시 한번 가격을 써내게 됩니다. 적정 예. 가격, 이게 진짜 본입찰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 본입찰이 시작된다고 하면 매각 측은 1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입찰에 또 새로운 대기업들이 등장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